고성 요거를 이제 밑에 없다가 딱 나타나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마스킹을 해줘야 되겠죠. 우선은 마스킹 하려면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요렇게 주면은 요 부분만 이제 나타나겠다라고 범위를 준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돼요.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요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요 레이어 밑에 포지션 이 부분은 트랜스폼. 레이어의 트랜스폼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레이어의 트랜스폼을 움직이면은 지금 이 마스킹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죠?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레이어 컴포지션 이 포지션 말고 요 텍스트의 포지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트가 있어요.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트가 있죠. 여기에 이 텍스트의 포지션을 넣겠다는 이야기죠. 얘를 넣고 그리고 얘를 이 애니메이터 1의 밑에 있는 포지션에 y 값을 내려주는 거죠. 내려줘요.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에서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고 플레이하고 한 이쯤에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바로 위로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지를 주면 되겠죠. F9 펑션 또는 F9 줘서 이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로 갈게요. 그 다음 거 밑에 있는 글자의 애니메이션은 제일 쉽게 가장 쉬운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 써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좀 하나하나 다 만들었는데 사실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써도 돼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여기 애니메이트 프리셋에 이펙트 앤 프리셋 창에서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있죠. 거기서 내리면은 프리셋은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 중에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그 텍스트 밑에 진짜 뭐가 많죠.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하나 다 써오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애니메이트 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쓸 거는 페이드 업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페이드 업 캐릭터. 여기 글자가 좀 안 보여서 그런데 페이드 업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페이드 업 캐릭터로 돼 있죠. 페이드 업 캐릭터. 얘를 좀 줄이고 얘를 좀 크게 봐야겠다. 얘를 좀 줄이고 이쪽을 좀 크게 볼게요. 페이드 업 캐릭터죠. 얘를 이제 가지고 내려와도 되고 그냥 더블 클릭해도 되겠죠. 이거 적용됐어요. 적용됐으면은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뜨죠. 이렇게 캐릭터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글자 하나하나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페이드업 서서히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 페이드업 캐릭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것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 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근데 속도가 너무 늦어요. 속도가 너무 늦죠. 그리고 너무 또 느리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키프레임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키프레임 조정하는 건 항상 그 속성을 보면 되겠죠. U를 누르면 키프레임 속성이 나와요. U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은 이 속성이 나옵니다. 키프레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우선은 너무 느리게 뜨니까 앞으로 좀 당겨요. 좀 당기고 얘를 앞으로 좀 당기고 뒤에도 앞으로 확 당겨가지고 좀 짧게 너무 느리잖아요. 짧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속도가 맞죠. 이렇게 하고 곧바로 떠야지 천천히 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곧바로 이렇게 뜨는 게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조정. 그럼 금방 했죠.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전에 했던 그거예요. 이게 그 애니메이터에 가가지고 애니메이터에서 그걸 오퍼서티로 조정한 거예요. 오퍼서티 0 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이미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됐고 이거 쉽죠. 이건 쉬우니까 아마 뭐 한 방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썰핑이니까 이제 지금 뭘 또 해줄 거냐면은 이게 좀 이게 허전하니까 그 썰핑 보드 하나를 이렇게 좀 여기다 좀 배경에다가 좀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배경에다가. 예, 그러면 이제 보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보드는 쉐이프로 만들어야 돼. 쉐이프로 만드는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죠.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쉐이프에 여기 렉탱글 툴을 꾹 누르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일립스 툴이 있고 일립스 툴 있죠. 일립스 툴 동그라미 툴이 있고 그 일립스 툴을 써가지고 한번 쭉 이건 그냥 동그라미니까 일립스 툴로 가지 말고 라운드 렉탱글 툴로 가죠. 라운드 렉탱글 툴. 이걸로 이것도 아니다. 그럼 이걸 한번 요 끝에 다시 라운드 툴 클릭해가지고 하나 만들면서 이 위아래를 이게 이 화살표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렇게 동그라미가 되죠. 예, 그래서 요 정도가 보드가 이렇게 생겼나요? 예, 요 정도. 좀 더 키울까요? 요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니까 요거를 우선 더블 클릭해 가지고 다시 이제 디폴트로 만든 상태에서 얘를 라운드 렉탱글 툴을 쓰면은 요렇게 끝 모양이 동그래지는데 이때 마우스를 릴리스 빼지 말고 계속 마우스를 누르고 있어요. 예,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를 위아래로 누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예, 동그라미.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했어요. 예. 요 정도로 했고 지금 렉탱글 툴 2개나 만들어졌나? 하나 지울까? 됐어요. 됐고 얘가 이제 이 방향이 좀 달라야 되겠죠. 방향이. 그리고 얘가 지금 보니까 스트로크만 있고 필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좀 바꿔줄게요. 지금 스트로크만 있고 필이 없어요. 그 필을 줄게요. 필을 파란색을 주고 흰색을 줄까요? 흰색을 주고 스트로크는 없애고 그리고 얘를 방향을 좀 바꿀게요. 방향을 바꾸는 거는 여기 보면은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 로테이션 툴이 있어요. 로테이션 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얘 위치를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약간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케일을 약간 더 키울게요. 스케일을 이렇게 좀 키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위에서 겹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브랜드를 해주면 되겠죠. 브랜드를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를 하려면은 여기 익스펜드를 눌러가지고
요거 눌러서 모드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모드를 오버레이를 줬어요. 오버레이를 주니까 이제 이렇게 합쳐졌죠. 글자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보드가 근데 좀 별로 안 이쁘다. 보드가 약간 이런 형태로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낫겠다, 그죠? 그냥 일립스 툴을 써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립스 툴을 써서 약간 이렇게 하는 이게 좀 보드 느낌이 나네요. 저는 이게 낫겠다.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이거 앞에 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다시 얘 선택해가지고 얘를 좀 동그랗게 가고, 이렇게 돌리고. 지금 이제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기준점이 지금 여기 있어서 그래요. 위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돌릴 때 기준점을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요거 기준점 바꾸는 거는 펜 비하인드 툴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얘가 돌아갈 때 보세요. 돌아갈 때 다시 이 포지션 툴 써서 돌리면은 요 기준점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바꿔주면 돼요. 돌릴 때 너무 멀리서 돌아간다 하면은 기준점을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요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서핑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더 돌리고, 요렇게. 요게 더 맞는 것 같아. 그죠? 이게 좀 보드 느낌이 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 블렌딩에서 브랜드 애드를 주면 안 되고 브랜딩에서 오버레이를 줘야 돼요. 오버레이 주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밑에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디퍼런스 이런 거 주면은 아예 색깔이 그냥 바뀌어져요. 네,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버레이로 이렇게 했어요. 됐고, 그럼 이제 이 보드 중에서 그 숏보드, 그 롱보드가 아니라 숏보드로 갔어요. 숏보드로 됐고, 그러면 이제 플레이하면 처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다 했죠. 여기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그 트랜지션 이제 여기서 요 씬에서 다른 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씬을 막는데 보통 우리가 커트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영화에서는 커트나 뭐 디졸브나 뭐 여러 가지 트랜지션을 써가지고 화면 전환을 하죠. 근데 화면 전환을 좀 더 우리가 또 이쁘게 하기 위해서 화면 전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화면 전환을.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그걸 할 거니까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약간 더 어려워요. 좀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잘 쫓아보세요. 요게 지금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또 하나 만들어 주죠. 뭘 만들어 줄 거냐면은 이제 이 쉐이프를 하나 또 더 만들어 줄게요. 그럼 쉐이프는 여기 어떤 쉐이프를 만들 거냐면은 렉탱글 툴 쉐이프를 만드세요. 렉탱글. 그리고 필은 파란색.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계속 할게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파란색을 쓰게 되네. 원래 딴 색깔 써도 됩니다. 파란색을 쓰고. 그리고 스트로크는 없어도 돼요. 스트로크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필 색깔 주고 스트로크 없애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이 옆에서 이 글자 크기 정도의 높이로 왜냐면 이 글자를 이제 지울 건 앞으로 가릴 거니까 글자 크기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사각형. 이 정도 사각형. 직사각형. 이 정도 직사각형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이 아니고 바깥에 만들어줘요. 바깥에. 안이 아니고 바깥에. 바깥에서 또 올 거니까 안이 아니고 바깥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럼 바깥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직사각형 제일 위에 올려놓고 이걸 제일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add에 가가지고 이 쉐이프의 속성 중에서 뭐가 있냐면 리피터가 있어요. 리피터. 알겠죠? 여기 리피터를 선택하셔야 돼요. 리피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죠. 세 개. 그러니까 리피터는 이제 복제하는 거 복제. 지금 세 개가 복제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서 보면은 알 수 있죠. 얘를 클릭하면은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안 뜨냐? 잠깐만요. 오, 시원하네. 이펙트 컨트롤 이 속성이 안 뜨지? 뭐 밑에 요거 있으면 관계 없어요. 여기 밑에 리피터 카피가 3.3개로 돼 있죠. 3개로 돼 있어요. 요거를 더 넣으면은 더 많아지겠죠. 우선은 3개 뭐 요 정도 해놓고 3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속성 여기 보면은 그 트랜스폼 리피터의 또 변형 이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 리피터 이게 지금 복제된 것들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x 값과 y 값이 있는데 이 위치 포지션의 x 값만 좀 바꿔줘요. x 값 바꿔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서로 약간 딱 붙게 딱 붙도록 딱 붙었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엔드 오퍼서티가 있어요. 엔드 오퍼서티. 여기 뭐냐면 그 투명도 스타트 오퍼서티가 있고 엔드 오퍼서티가 있는데 끝날 때 오퍼서티예요. 얘를 50%만 주세요. 50%. 그러면 약간의 이제 뒤에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반투명이 되겠죠. 반투명 50%니까 반투명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어떻게 언제쯤 애니메이션을 줄 거냐면은 위치가 글자가 다 나온 상태에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3초, 4초, 3초 정도 좀 넘어서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리피터가. 그럼 카피가 지금 3개인데 처음에는 카피가 0이어야 되겠죠. 0. 아무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그 리피터의 카피스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죠? 리피터의 카피스 이 복제하는 거에 키프레임을 주세요. 그리고 쭉 가서 앞으로 가가지고 너무 많이 갈 필요 없고 한 1초 정도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가고 카피스를 쭉 내리면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움직여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플레이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불안하다. 중간에 지금 불안하니까 세이브를 할게요. 날아갈 수가 있어. 세이브를 제목을 이거는 고성 썰프 그래서 고성 썰프 해서 중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플레이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덮어 쓰는 거죠. 이렇게 덮게. 근데 딱 보니까 옆에 아까 이제 그 줄이 있죠, 줄. 요게 포지션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포지션을 약간만 바꿀게요. 이렇게. 흰 줄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간격이 있는 거고 검은 줄이 있으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겹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정도. 이러면 이제 됐죠.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하나 더 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반대로 줄 건데, 요런 반대로 주는 거는 복사를 하면 돼요. 복제를. 그래서 지금 했던 거, 지금 제일 위에 있죠. 지금 했던 거, 이거를 컨트롤 D 또는 커맨드 D 복제를 합시다. 복제. 그러면 이제 이게 그대로 복제된 거예요. 이거를 복제된 거를 이제 로테이션, 이 방향을 바꿀 거예요. 로테이션. 그래서 R을 누르세요. R을 누르면 로테이션이 되죠. 그러면 똑같은 거를 방향을 바꿔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180도로 바꾸면은 완전히 이제 앞뒤 그 좌우가 바뀌는 거죠. 좌우가 바뀌면서 똑같은 거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양쪽에 들어오는데 지금 한쪽을 이제 좀 색깔도 바꾸고 또 크기도 바꿀게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새로 만든 것에 스케일 S를 눌러서 스케일을 바꾸고 여기서 스케일의 족쇄를 풀어준 다음에 X값, Y값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Y값만 바꿔주고 이렇게 크게 하고 색깔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바꾸려면은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걸 UU 눌러줘서 속성을 보고 UU 누르면 속성이 딱 다 떠요. 그러면 이 색깔에서 스트로크는 필요 없는 건데 스트로크는 아직 안 만들었죠. 스트로크는 없어요. 필의 색깔만 바꾸는 거죠. 필의 색깔은 그 다음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화면 전환이 되는 거죠. 흰색을 바꿨어요. 흰색 바뀌었죠. 그러면은 그리고 얘 이제 속성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속성을 요렇게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완벽하게 이게 그 흰색이 돼야 돼요. 흰색이. 그리고 이게 시간차가 좀 있어야 되겠죠. 얘가 온 다음에 얘가 좀 뒤늦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위치를 좀 뒤로 뺄게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좀 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거의 이쯤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맞아요. 좀 빼면 되겠다. 약간만 이렇게 시간차를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완벽하게 흰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불투명도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UU를 눌러서 뒤에 쭉 내려가면은 요 리피터의 엔드 오퍼서티가 마지막에 50%가 아니고 마지막에 이게 100%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오퍼서티 애니메이션을 주면 돼요. 얘도 엔드 오퍼서티에 여기에 요 스탑워치처럼 생긴 거를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끝났을 때 정확히 딱 이 끝나는 그 부분에서 이게 100이 돼야 되겠죠. 100이 돼야지 이제 완벽한 흰색 불투명이 되겠죠. 근데 약간 지금 이제 이 선이 좀 보이죠. 선이 보이는 거는 이 카피에서 요 카피의 포지션 뭐죠? 이거. 아까 리피터의 포지션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좀 더 바뀌니까 완벽하게 없어졌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리피터 사이에 그 쉐이프들의 중간에 약간의 틈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면 흰색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글자가 또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가 딱 나와야 되겠죠. 글자 하나 넣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게
제목 여기는 회사 이름을 넣을게요. 회사가 뭐 always surfing 뭐 이런 회사로 회사 이름을 넣을게요. 회사 이름을. 그래서 마지막에 딱 흰게 뜨면서 글자가 딱 떠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색깔을 캐릭터 색깔을 좀 바꿔줘야겠죠. 흰색이 아니고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색깔을 또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그래서 뭘 누르고 있나 보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딱 이쯤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T를 눌러주고 왜 그쪽으로 가지? 자꾸? 잠깐만 저쪽으로 가네요. 그러면은 얘를 다 잠궈주고 됐어요. 그래서 always surfing 글자 좀 작게 하고 폰트도 좀 바꿔주고 작게 하고 그리고 빼주고 폰트를 좀 바꿀게요. 요 글자 같네. 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레귤러 말고 레귤러밖에 없구나. 이걸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제 갑자기 팍 뜨면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서서히 페이드인 하는 걸로 할게요. 페이드인. 여기서 페이드 하려면은 이렇게 얘가 되면서 서서히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T를 넣어가지고 오프 T 처음에 이쯤에서 나오는 걸로 하고 키프레임 주고 앞부분에 가가지고 여기서는 없어야 되겠죠. 0이 돼야 되겠죠. 0이고 여기서 이렇게 또 들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화면 연환까지 우리가 지금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엑스포팅 해야 되겠죠. 음악도 넣으면 더 좋고 음악과 함께 지금 오늘은 이제 음악 없이 그냥 엑스포팅 할게요. 엑스포팅. 그래서 여러분들 엑스포팅 할 때는 이제 MP4로 가는 게 나니까 MP4로 엑스포팅 하는 게 나는 거니까 Add to Media Encoder Q로 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야지 MP4로 엑스포팅 할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이제 MOV로 엑스포팅 되는데 그러면은 또 어떤 컴퓨터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엔코더를 또 켜서 이렇게 미디어 엔코더를 켜서 MP4로 엑스포팅을 합시다. 미디어 엔코더가 안 깔려 있나? 그러면 그냥 MOV로 해요. MOV. 그냥 곧바로 아까 미디어를 그래요. 그러면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합시다. 이걸로 하지 말고 파일 가서 그냥 엑스포트해서 Add to Render Queue. 요로 하면은
얘는 이제 그 앞에 있었죠. 빼고 얘는 그 H.264가 없어요. 얘는 그 코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펙에는 H.264는 코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위치만 정해주고 위치. 그래서 이제 오늘 MOV로 있는 거예요. MOV. 여기서 고성 썰프 썰프 해가지고 저장 누르고 이제 렌더 누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파일 사이즈가 작으니까 금방 렌더링 또 되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됐죠, 그죠? 다 잘 됐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